이번 시간에는 코호흡을 해야지 몸이 좋아진다는 그러한 서적에도 나와 있고 또 의학적인 상식도 나와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머리에 있는 뇌하수체가 있죠. 뇌하수체에서 뇌하수체 호르몬이 잘 분비되기 위해서는 코호흡을 해야만 합니다. 간내 영향을 받는 뇌하수체는 몸의 기관에 많은 호르몬들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호흡의 중요성은 폐압과도 관련이 있죠. 입을 벌리고 있으면, 입으로 숨을 쉬면 폐압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죠. 또 구강염에도 안 좋고요. 미토콘드리아는 인체의 발전소입니다. 온도에 민감하고요. 섭씨 37도씨에서 활동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이 세포 호흡을 통해 생명 활동의 근원이 되는 ATP죠. 아데노신삼인산을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있죠.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뇌하수체는 호르몬의 사령탑입니다. 입 호흡을 하게 되면 세포 내 감염이 되죠. 찬 공기에 의해서 편도 조직에 손상을 줍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장애를 일으키죠. 세포의 생명력이 쇠퇴해서 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장의 온도가 섭씨 1도씨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장을 따뜻하게 해야 면역력이 생깁니다. 장은 인체 최대의 면역기관이죠. 제2의 뇌라고 할 수 있죠. 장은 인간의 머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연동운동과 연절운동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장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올바른 수면 자세로서는 손발을 곧게 뻗고 반드시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것이죠. 딱딱한 베개나 높은 베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이나 후추, 와사비, 고추냉이, 타바스코, 매운 명란젓, 김치 등 매운 음식은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들입니다. 그것을 먹어야 될 때는 적정량을 먹어야 되겠죠. 생강은 미토콘드리아의 약이 아닌 독입니다. 열이 나고 그 반작용으로 몸이 차가워지는 것이죠. 감기 해열이 되고 자연의 해열제가 되는 것입니다. 생강의 효능이나 생강의 좋은 것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생강은 좋고요. 생강 생강을 잘 씻어서 썰어서 또는 갈아서 꿀에 재워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며칠 숙성을 시켜서 먹게 되면 생강 엑기스가 되죠. 그것은 인간의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옆으로 누워자면 치주병, 치조농루로 이가 빠지는 치아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옆으로 누워자면 역시 밑에 있는 눈 쪽에 안압이 올라가서 나중에 눈에 대한 것은 눈에는 모세혈관들이 있죠. 모세혈관이 막힌다든지 망막 정맥 폐쇄증 같은 경우 또 녹내장 등등 눈에 어떤 모세혈관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자연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오랜 기간 옆으로 누워자면 눈에 안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안압이 올라가게 되면 눈에 치명적인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작식을 해야 되는 것은 좌우 이를 사용해서 꾹꾹 씹어야 되죠. 최대한 음식물을 잘게 부숴야 됩니다. 작식이라는 것은 또 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천성적으로 코호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유는 인체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면역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몸 속에 우유를 소의 우유죠.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죠. 동양 사람들은 많이 그 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유를 먹으면은 칼슘이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그러죠. 우유 중에 1%만 칼슘이고 나머지는 단백질이라 그러죠. 우유를 키우는 과정에서, 소를 키우는 과정에서 성장 촉진제라든지 항생제, 또 염증에 관련된 약을 많이 준다 그러죠. 그리고 원래는 배란기에만 젖이 나오는 건데 계속 젖을 짜야 되기 때문에 약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유는 안 먹는 게 좋다고 돼 있죠. 생선회는 장을 차게 하기 때문에 굽거나 졸여서 따뜻하게 해서 먹어야 몸에 좋다고 이 책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생선이라는 것은 이제 물속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생선을 먹으면은 혈액순환에 좋다 그러죠. 쉽게 말해서 밖에서 털이 있는 소, 돼지 이런 또 닭 이런 털이 있는 것은 그 먹게 되면 인간의 이제 혈관에 그 찬성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오리 같은 경우는 물 속에 살죠. 그래서 뭐 소, 돼지, 닭보다는 오리가 좋다고 하고, 소, 돼지, 닭을 키우는 동안에 성장 촉진제나 가둬서 키우기 때문에 그 항생제를 많이 주고 살충제를 주죠. 그래서 뭐 안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잘 가려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다 먹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도 필요한 부분은 먹어야 아미노산이라든지 에너지,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데 고기는 산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채 알칼리성과 1:3 비율로 식성에 맞게 뭐 매일마다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꼭 땡기는 고기를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뭐 튀긴 거는 좀 피하고 해서 건강하게 식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미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그렇지만 미토콘드리아에 대해 독성이 있는 물질인 아브시스산, 피트산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시스산은 제대로 배출 안 하면 구토설사, 검은 얼굴이 되고요. 피트산은 칼슘이나 마그네슘, 철 등의 미네랄과 결합해서 이 미네랄 등이 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것을 먹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동물 실험을 외국에서 했죠. 그래서 먹은 것을 8시간 만에 소화를 시킨다면 수명이 몇 배나 늘어나는 그런 실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잡곡을 잘못 먹으면은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현미를 먹을 때는 한 숟갈 먹고 50번 100번 씹어야 돼요. 침으로 다 반드시 녹여서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췌장에서 물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미를 잘못 먹으면 현미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췌장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현미에 칼륨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거를 피하지 말고 먹으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바쁘기 때문에 현미밥을 먹는 것은 힘들고, 어쩌다 한 번씩 시간이 남을 때 1시간 이상씩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됐을 때 먹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잡곡밥도 마찬가지죠. 옛날의 현미와 현재 현미는 다릅니다. 현재 현미는 7분도 쌀 정도 되죠. 백미 부족한 비타민 B9는 마늘 등을 적절히 먹으면 된다고 책에 나와 있네요.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장내 악성균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밀가루로 만들어져 있는 건 많죠. 과자,
빵, 면,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이죠. 밀가루는 수입될 당시에 농약과 방부제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밀가루가 원래 벌레가 생겨야 되는데 요즘 올해도 벌레가 안 생기죠. 그 밀가루 자체를 안 먹는 것이 동양인들한테는 특히 좋다고 하겠습니다. 또 밀가루로 만드는 과정에서 유제품 우유라든지 계란도 들어가지만은 살충제를 뿌린 계란이 또 많이 들어간다 그러죠. 그래서 피하는 게 좋고, 과자 같은 경우도 트랜스 지방이죠.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고기에 있는 지방보다 더 안 좋은 것이죠. 혈관을 망가뜨리고 혈관을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현미식이나 잡곡은 메밀, 보리 포함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백미를 제외한 현미, 잡곡은 완전 작식 100번씩 씹어 먹지 않는 한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시간 수명을 줄인다고 되어 있죠. 심장은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입니다. 심근은 근육을 만드는 세포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영향을 받죠.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심장 근육을 위해서는 그 비타민 B12가 12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약간의 포도주와 소고기에 있는 비타민 12, 빨간 살이죠. 지방이 없는 그런 고기를, 우둔살이나 이런 것을, 안심이나 이런 것을 소량 먹어주면 심장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몸을 눕힘으로 혈압이 내려가고 심장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죠. 혈액은 골수 속에서 가만히 누워있는 수면 중에만 혈액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 조혈모 세포가 이제 척추의 밑에서 네 번째, 네 번째 그쪽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조혈모 세포가 이제 뼈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음식을 잘 먹었을 때 좋은 피가 만들어지겠죠. 진정한 휴식은 몸을 수평으로 눕혀 누워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킬러 T세포, 암세포를 퇴치하는 면역 조직이죠. 가슴샘, 흉선에서 만들어지고요. 흉골 뒤 심장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중력의 압박을 받지 않고 자고 있을 때 만들어지죠. 가슴샘은 이포흡의 피해를 직접 받습니다. 자는 동안에 입을 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요즘 그 가슴을 두드리는, 양손으로 번갈아 가면서 30회 정도 40회 정도씩 두드리는 그런 그 타법이 TV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슴샘을 두드려 주면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은 지나치지 않게 적당히가 핵심이죠. 아침에 가벼운 워킹, 걷기, 요가, 태국권, 움직임이 느린 운동, 지나치지 않게. 운동을 심하게 하면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 그러죠.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것은 운동을 심하게 한다거나 음식을 먹는다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환경 호르몬이 들어왔다거나 하는 경우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활성산소는 몸에 염증을 일으켜서 암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 암세포가 만들어졌다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염증이 붙어버리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팩이나 배낭을 쓰는 게 좋습니다. 한쪽을 매는 것은 몸이 뒤틀림을 유발하는 거죠. 척추가 휘는 것이죠. 자, 호흡을 하며 항문을 조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케겔 운동이라고도 하죠. 케겔 운동은 여러 가지 그 몸에 좋다고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횡격막 호흡이라는 것은 이제 만세 자세, 복식호흡의 반대가 된다 그럽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 그러죠. 필요할 때는 또 횡격막 호흡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소의 호흡보다 몇 배 많은 산소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이죠. 만세 자세로 가슴 열림, 횡격막을 끌어올리듯이 들어 마시고 가슴뼈와 횡격막을 내리듯이 내쉬는 것이죠. 입과 항문을 닫고 턱을 끌어당긴 다음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천천히 내쉽니다. 노폐물,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하는 것이죠. 위, 간, 신장, 난소, 자궁 등 모든 내장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현경막 호흡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복식호흡도 좋은 것이죠.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피가 맑아지는 것이죠. 숨을 들이마실 때 아랫배가 나와야 됩니다. 또 숨을 뱉을 때는 아랫배가 들어가서 안에 있는 가스를 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테이핑 요법으로 취침 중에 이 호흡을 방지하는 것이죠. 약 25mm 서지컬 테이프 일자로 올리브 오일 등을 입술에 발라서 보호하면서 테이프를 붙이고 자는 것이죠. 입을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낮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를 아주 안 비게 되면 또 눈에 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안 비고 자는 것보다는 낮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옆으로 누워자면 비강 내에서 울혈이 일어나 콧구멍을 막습니다. 이 자세도 코호흡을 방해하는 것이죠. 푹신푹신한 깃털베개, 후두부 높이가 한 1cm 정도 좋습니다. 양손은 겨드랑이에서 15cm, 발도 역시 15cm 정도 벌리고 똑바로 누운 취침 자세로 15도, 겨드랑이에서 15cm 하면 뭐 떨어뜨리면 거의 뭐 15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자면 좋습니다. 침, 타액, 아밀라제 소화효소죠. 침은 아밀라제, 산을 중화시키는 것이죠. 세균 증식 억제, 치아 보호, 입안 청결, 세균 처리 방어 역할을 합니다. 씹기, 턱을 움직이는 횟수가 많을수록 그 움직임이 뇌로 전달, 뇌신경을 활성화하여 뇌가 발달합니다. 많이 씹어야 되겠죠. 껌도 오후에 씹으면 몸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그러죠. 좌우 균등하게 한 입당 30배씩 씹습니다. 음식을 씹으며 코 호흡을 해야 합니다. 껌 트레이닝 하루에 3번 40에서 50분 동안 껌 씹기, 힘을 줘서 씹으면 안 되고요. 껌 없이 씹는 연습을 합니다. 껌 없이 껌 씹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죠. 정면을 바라보면 올바른 자세로 씹어야 합니다. 보온병에 따뜻한 물 또는 차, 너무 뜨거워도 장에 좋지 않죠. 섭씨 37도, 미토콘드리아는 체온보다 조금 높은 온도에서 체적의 활동을 합니다. 채소를 데워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온채소, 생선조림, 구이, 전골 요리 너무 뜨거울 때 먹지 말고 개인 접시에 덜어서 살짝 식힌 다음 먹어야 되죠. 과일도 데워 먹어야 됩니다. 현미, 오븐도살, 메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류를 삼가하고 자반고등어 삼가하고 생강, 고추, 카레, 육포 삼가하고 명란젓, 후추, 다략을 삼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젓갈을 추천하는 사람이 많은데 젓갈 같은 경우는 천일염으로 담그는 경우 많지 않아요. 일반 소금, 정제소금, 수입 소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카레도 인스턴트 카레가 안 좋죠. 차라리 강황을 만들어서 물금이나 강황을 밥에다가 넣어서 먹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카레 재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 고추는 몸에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필요할 만큼만 먹으면 좋겠습니다. 육포 같은 경우는 먹지 않는 게 좋죠. 또 나토균, 낫도 좋습니다. 양파, 프락토 올리고당이 있죠. 마늘, 우엉, 당근, 또 우엉이나 더덕 이런 거는 사포닌이 많죠. 도라지 같은 거 사포닌 많습니다. 인삼도 그렇고요. 식이섬유, 글루칸이 있고, 표고버섯, 목이버섯, 만가닥버섯 이런 거.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있다 그러죠. 또 매실장아찌, 우메보시, 구연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육탕 목욕 온욕에 대해서는 몸을 따뜻하게 하면 피로가 풀릴 뿐 아니라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되살리는 효과가 상상 이상으로 높다고 합니다. 목욕물의 온도는 섭씨 41도 전후가 좋습니다. 면역세포가 활발히 활동하는 온도는 37도이므로 그보다 높은 온도로 몸을 따뜻하게 덮이고요. 온열요법은 짧게 여러 번, 처음만 조금 오랫동안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샤워 포인트는 섭씨 45도로 높이고요. 샤워기 수압을 높여
내분비선을 자극, 내분비선의 위치는 허리 뒤, 목 뒤, 회음부, 배꼽 주위, 손, 발 따뜻한 물을 뿌려줍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임파선, 림프선이 있는 곳들이죠. 반신욕도 좋지만 목 뒤, 목덜미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목까지 담그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만은 건선 피부 질환이나 어떤 뭐 습진이나 피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따뜻한 물을 피하는 것이 좋죠. 보온, 잠잘 때 양말과 장갑, 목 주위, 냉기, 타월 목에 감고, 잠옷, 여름에도 긴팔, 파자마, 복대, 배꼽 주위와 부신 허리를 냉기로부터 지킨다. 보온을 하라는 얘기죠. 네, 보통 뭐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뭐 거의 이렇게 못하죠. 또 일회용, 겨울에는 일회용 손난로나 핫팩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로 양치질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 냉수를 바로 먹지 말라고 합니다. 따뜻한 물로 양치질하고 먹으라는 얘기죠. 가급적 따뜻한 물을 먹으랍니다. 음양탕이라는 거 있죠. 뜨거운 물 먼저 받고 나중에 찬물 받아서 먹는 한방에서 쓰는 방법도 있죠. 음식을 씹을 때는 좌우 균등하게 씹고요. 햇빛을 받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체조는 햇빛 아래서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10분에서 20분은 반드시 햇빛을 쬐야 되겠습니다. 햇빛을 쬐게 되면 자는 동안에 세로토닌, 멜라토닌 다 좋게 활동을 하는 것이죠. 햇빛을 전혀 쬐지 않았으면 세로토닌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는 동안에 말이죠. 잠은 뭐 10시부터 2시 사이에는 무조건 자야 된다 그러죠. 네, 11시, 2시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자정 주변에는 좀 자야 된다고 합니다. 교감신경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노화를 초래합니다. 미호흡 체조, 느릿느릿한 동작이지만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조용히 활성화합니다. 그 호흡을 천천히 한다는 것은 수명에도 관계가 있죠. 거북이는 숨을 굉장히 오래 쉰다 그러죠. 1분에 뭐 30초 들이쉬었다가 30초 내쉬고 이 정도 한다는데 거북이 수명이 상당히 깁니다. 생선에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식사를 해야 되죠. 생선에는 피하라고 나오네요. 미네랄, 다시마, 흰머리 방지죠. 눈의 피로, 어깨 결림, 두통 이런 것을 유발합니다. 태양 15, 30분을 눈에 쬐어준 눈 감고 노안 방지죠. 눈을 감고 햇빛을 쬐란 얘기죠. 찬 음식을 멀리 하라고 합니다. 이 호흡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목의 편도 조직에서 백혈구 속으로 들어간 병균이 신장에서 세포 내 감염을 일으켜 신장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활성화를 막고 신장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신장은 혈액을 통해 운반된 온몸의 노폐물을 여과의 소변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데 혈압은 이 여과 기능을 조절합니다. 여과 기능이 저하되면 높은 압력을 가해 어떻게든 여과시키려 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갑니다. 병균의 작용으로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혈압이 높아지고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의 기능이 더욱 저하됩니다. 혈압과 신장 사이에는 이런 상호작용이 있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혈압약 먹고 콜레스테롤약 먹고 뭐 이런 여러가지 약 먹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약을 먹으면 나빠지는 부분이 간하고 신장입니다. 약을 먹어서 신장이 망가지고 온몸이 연결되어 있죠. 어디가 아프면 약 먹고 신장 망가지면 또 신장 망가지면 끝이죠. 신장의 사구체는 재생이 안 됩니다. 몸 냄새, 귀 뒷부분, 두피, 가령치, 노인 냄새, 찬 음식물로 장을 차갑게 하는 것은 특히 좋지 않습니다. 찬 음식물을 먹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치주병, 입호흡을 하면 안 되죠. 옆으로 누워 자도 안 되고 중력 부담이 돼서 중력 에너지죠. 어떤 사람은 뭐 인터넷에 보면 옆으로 자야 뭐가 좋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가끔가다 옆으로 누웠다가 또 이렇게 뒤척이다가 그냥 뭐 편하게 그냥 누워 자는 거 15도 벌리고 그것이 뭐 좋다고 하니까 뭐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천을 사용해서
이와 잇몸을 닦는 일명 청식, 천을 사용해서 이와 잇몸을 닦는 거죠. 치아를 가장 깨끗이 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올바른 수면 자세, 바로 누워서 얕은 베개 15도 각도로 팔다리를 쭉 뻗고 잔다. 항생제 부작용, 미토콘드리아의 호흡, 대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기도 한다. 항생제를 먹으면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기도 하고, 그 장에 있는 유익균이죠. 좋은 균을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변 이식하는 그런 요법도 병원에서 한다고 그러는데요. 장이 정상화되어 가는 게 중요하죠. 그 정식, 코호흡을 한다. 정식, 찬 음식을 삼가고 따뜻한 음식을 먹는다. 영양을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섭취하고 독물을 배제한다. 독물을 배제한다. 정저작, 좌우 균등하게 꼭꼭 씹는다. 정면, 바로 누워서 8시간 동안 푹 잔다. 정배, 매일 배설을 한다. 올바른 성생활을 한다. 정체조, 호흡 체조를 한다. 정사, 만사를 솔직하고 올바르게 생각한다. 정좌예광, 자세를 바로하고 태양빛을 쐰다. 정좌예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가 바른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햇빛 쪽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코호흡의 중요성은 많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막는 효과도 있고요. 코호흡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호흡만 잘해도 건강의 모든 면의 50%를 가져가는 겁니다. 호흡을 잘해도 코호흡과 복식호흡, 또 필요할 때는 횡격막 호흡, 들숨과 날숨의 시간을 같이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호흡은 인간의 건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숨쉬기죠. 인간의 건강의 50%를 호흡이 가져가고 나머지 40%는 장 건강이죠. 장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나머지 10%는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 뭐 손가락 지압법이라든지 또 자연 음식 이런 걸로다가 그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건강한 생활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호흡과 관련된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